인공지능의 지금 전 세계 매출이 이미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북미가 450억 달러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2023년 기준입니다. 사실은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2배나 더 늘어났죠. 이게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미국 주식 전망 좀 해주신다면요. 미국 주식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목표 주가가 한 6,300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뭐 6,500, 6,200, 6,000. 네. 자, 요런 목표 주가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기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S&P 500이 지금 5,700 정도인데 아마 대선 전까지 조금 흔들리다가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가장 큰 위협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위험이 한 3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금리를 50bp를 내린 이후로 지난번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 25만 4천이 나왔습니다. 한 22만 5천이 넘어가면 너무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상향 조정해서 25만 대가 나온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실업률도 8월 만에 하더라도 4.3%였는데 지금 4.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상황에다가 GDP까지 3%로 나왔죠. 그 다음에 ISM에서 나오는 서비스 PMI마저 57 정도인가? 예, 50 이상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50bp를 내리니까 노동시장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인플레이션 문제로 지금 포커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약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부터는 옛날에 올해 한 4월 정도의 문제였죠.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고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다시 늦춰야 되는. 네. 아니면 안 내릴 수도 있는 노랜딩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전에 CPI가 10월 10일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요게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예상보다 네. 그러면은 시장이 흔들릴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어제도 좀 흔들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가장 큰 위험이고요.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안 하고 있고 레바논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핵발전소라든지 정유 쪽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일이 조금 커지죠. 거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참전까지 하게 돼서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그런 위험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미국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아요. 미국 주식시장에. 그래서 일시적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2020년에 났지만 한 달 이상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년 넘게 굉장히 2년 정도 됐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 전쟁하고 작년 10월에 일어났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이후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오히려 주식시장은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10월달 정도에는 조금 위험 요소로 아직은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위험이 대선이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산업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 얘기해서 미국에서 이제 계시니까 누가 되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전반적인 대중적인 인기도는 해리스. 근데 미국은 간접선거니까 거기서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실제 미국 현지 분위기 지금은 박빙입니다. 예, 박빙인가요? 예, 지금 박빙이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리스가 3% 정도 앞서고 있죠. 그런데 경합주를 놓고 보면은 약간 불확실한 게 펜실베니아를 누가 가져갈지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를 누가 여기에 이제 표가 19표가 걸려 있습니다. 네. 여기에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사람이 19표를 한 번에 가져가게 되면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는데 지금은 카말라 해리스가 한 0.3% 정도? 그 정도 앞서 있어요. 근데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가가지고 펜실베니아에서 유세 활동을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지금처럼 그냥 카말라 해리스가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펜실베니아 쪽이 바이든을 뽑았었거든요. 트럼프한테 실망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바이든 정부를 응원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최근에 암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또 펜실베니아에 그게 펜실베니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동정하는 표들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지금 누가 될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불확실한 위험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어차피 뉴스를 접하니까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잘 살아남으셨고 그 장면이 탁 하는 게 이제 탁 사진 찍히면서 이거는 신이 대통령을 찍어줬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됐단 말이죠. 갑자기 이제 바이든이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시고 해리스가 이제 등극을 하시고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피격받았을 때는 정말 트럼프가 되는 분위기이긴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전환돼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게 일어나고 바로 대선이 있었으면 좋겠을 텐데 아니 2주밖에 안 남았으면 3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짧아요. 3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났더니 이게 조작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신빙성도 없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잊혀져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선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고 대선 토론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좀 더 우세함을 좀 보여주고 이러니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고요. 사실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 사회를 보시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가장 상징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 미국의 상류층으로 흑인들과 여성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흑인들의 미국 내 인구는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사실은 고위직을 차지할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런데 흑인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뽑아주고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흑인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고 그중에 또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간 흑인들과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백인들 사회에서 약간 거부감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저도 학계에서 보거나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흑인 여성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이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전, 30년 전에 미국이라고 볼 수 있죠. 백인 남자 주도의 사회에서 지금은 흑인, 여성, 소수인종의 리더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사회를 다시 바꾸려고 이제 미국 중산층 백인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또 투자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AI 열풍 전 세계적인 투자 심리 지속된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인공지능 열풍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흐름은 사실은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한 2035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아마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무르익으면서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AI뿐만 아니라 AGI라고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개발이 될 수 있는 싱글레러티라 그러죠. 특이점을 지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한 분야별로 금융이면 금융, 교육이면 교육 이 분야만 특화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가 인공지능도 하고 금융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모든 범용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중요한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이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기업이었던 팔란티어가 수익이 플러스가 나면서 이번에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빅테크 위주의 사회이긴 한데 이 빅테크들도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쪽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빅테크 7개 기업의 수익이 나머지 493개의 기업보다도 더 지금 성장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북미의 산업은 이 서비스 쪽,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지금 전 세계 매출이 이미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북미가 450억 달러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2023년 기준입니다. 사실은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2배나 더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수익이 이미 잡히고 있고 이게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네. 너무 현실적으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엔비디아는 전고점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바라죠. 자, 목표 주가는 140불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항상 적정 주가 기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는 118불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를 났을 때 계산한 게 118불이었고 그 전에는 그거보다 이제 많이 쌌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기준으로 쌌을 때 조금 많이 샀고요. 100불대라든지 뭐 90불대까지 좀 산 적이 있고 지금은 이제 130불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 저항선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넘어가면 140불 목표 주가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최근에 130불에서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130불만 되면 아 여기가 수익 실현하면은 다시 떨어지면 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130불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많이들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면 140불도 가능하고 네.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 지금 140불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는 이 인공지능이 이끌었는데 인공지능은 계속 가겠지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뭔가 바뀌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뭐 2차 전지였고 그전에는 또 다른 섹터들이었는데 AI 쪽 이후 다음 주도주 미국은 2025년 뭐가 끌어갈까요? 네, 저는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자율주행.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네, 엔비디아의 뭐 H100이라든지 H200 칩을 굉장히 많이 사다가 엄청난 투자죠. 네. 네, 거의 뭐 10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자율주행을 이제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10월 10일 날 테슬라의 공유택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ASS라고 Actually Smart Summon이라고 차를 불러오는 기능을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테슬라에서 이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위치로 누르면은 차가 옵니다, 주차장에서. 근데 그 차에는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저는 제가 FSD를 하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집에서 학교까지 한 번도 개입 없이 한 번에 가거든요. 거의 택시 네. 타고 가듯이 하는데 이걸 할 때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제가 안 타고 있는 차를 옛날에 키트 아시죠? 키트 이리 와 그러면은 전격 제트 작전 뭐 이래가지고 오면은 저한테 오는데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제가 화면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지금 그 차에서 보는 이제 카메라가 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오다가 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면 위험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오다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손을 딱 떼면 멈추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만들어낸 걸 보면서 아 이게 자율주행 4단계가 네.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공유택시 날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자율주행 4단계를 넘어서서 네. 지금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리조나라든지 LA 네. 뭐 우버랑 협력을 해서 아틀란타나 텍사스까지 지금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연방법 자체에서도 연방 고속도로에서 허가를 줘야 되는 경우고 네. 주나 도시별로 또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여러 가지 규제적으로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웨이모가 이미 이쪽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좋은 모델만 제시를 해주면은 뭐 한 5개 정도 도시에서 이미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도 승인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올해하고 내년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자율주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에서 테슬라만 보시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네,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테슬라고요. 네, 자율주행 거리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사실은 경쟁 기업으로는 제 책에도 다 적어놓긴 했지만은 지금
아마존의 죽수도 있고요. 네, 거기다 웨이모, 이제 구글이죠. 알파벳 계열의 웨이모도 있고, 중국의 바이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는 자율주행을 하고, 또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랑 협력을 한다. 네. 이런 소식도 최근에 들렸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쟁 기업들이 있는데, 누가 되든 곧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2025년부터는 좀 주목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몇 개를 다 좋아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요, 저는 물론 테슬라입니다. 자율주행은 역시 테슬라. 그리고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주식 투자는 몇 년 되셨죠, 교수님? 저는 200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16년 정도 됐습니다. 2008년부터. 피디님 차트 띄워주세요. S&P 500. 좋은 시장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교수님이 이제 주식 공부도 많이 하시고 투자도 하시면서 수익도 많이 나셨을 텐데 만약에 교수님이 한국 주식을 했다면 그 똑같은 실력과 노력으로 어땠을까요? 전 제 책에 과거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저는 사실 IMF 때 한국에서 투자를 4년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유학 떠나기 2002년까지 한 4년 정도 이제 한국 투자를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단타를 조금 많이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삼성이 그때 굉장히 쌌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3만 원대였는데 그 이후로 50분의 1 정도 주식 분할을 했죠. 그래서 그때 지금 50을 곱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인데 한 100배 정도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삼성을 제가 많이 사서 유학 나올 때 사실은 다 팔고 나왔거든요. 그걸 아직까지 들고 있었으면 저는 그걸로도 참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2022년에는 삼성을 적정 유가를 5만 원을 받다면은 지금 한 7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삼성이 어떻게 보면 한 20% 정도 할인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이제 하이넥스가 이제 HBM 같은 거 생산도 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네. 삼성은 또 삼성 나름대로 또 저력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삼성은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실력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 주식 둘 다 한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 주식을 그만두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중소형주들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주식들도 이제 적정 주가만 잘 계산해서 그거보다 할인할 때 사면은 네.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 기아도 너무 차 같은 거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주가 밑으로 사면은 이 회사들이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나쁜 회사로 나눈다면은 다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네. 성장이 마이너스가 돼서 망해간다던가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피터 린치가 꽃을 꺾고 뭐 잡채 뭐 물을 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것처럼 저는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주식들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얼마나 싸게 사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적정 주가를 잘 계산을 하시고 그거보다 싸게만 분할해서 사실 켈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면 거의 다 실패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켈리 크리에이티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렇게 도박할 때 쓰는 건데 한 번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5번에 나눠서 사라 그러는데 이런 주식들도 뭐 5% 떨어질 때 적정 주가보다 한 번 사고 10% 떨어질 때 사고 15% 떨어질 때 사고 20% 떨어질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번 나눠서 사면은 좀 싸게 평균적으로 싸게 사게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또 모멘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올라와서 75,000원 위로 올라가면 또 열매 좀 따고 그렇게 하시면 수익을 내실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저희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원칙을 일단 세우시고요.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인내심 있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원칙을 한 10개 정도 적어 놓긴 했는데, 뭐 장기 투자라든지 자산 배분을 꼭 하자,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하자, 뭐 욕심내지 말자, 겸손하게 하자, 예측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런 원칙들을 실천, 뭐 다양하게 세워놨는데, 본인만의 원칙을 좀 잘 세우시고요. 거기에 걸맞게 또 전략을 잘 세워놓으시고, 전략도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제 책에 적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치 투자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성장 투자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적립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나는 나방처럼 모멘텀 투자로 롱숏 전략을 칠 거냐,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본인이 가치 투자자라면은 적정 주가보다 싸게 안전 마진이 생겨야지 주식을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방식을 정했다면 일관성 있게 그 전략을 밀고 나가셔야지 수익을 내고, 적립식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꾸준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치 투자 전략을 써야 되는데 네. 월급이 계속 들어오는 젊으신 분들은 네. 적립식으로 계속 일관적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뭐 20, 30년 지나면 다들 싸게 평균적으로 사게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원칙, 적절한 전략, 이거를 또 실천하는 그런 모습 중요하다고. 가시기 전에 월급날마다 좀 사모아가야 하는 주식 한 3개 정도만, 좀 워낙 뭐 글로벌 주식만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시청자에게 선물 보따리 주고 가신다면요. 지금 다 적정일 거보다 비싸서 좀 그렇긴 한데 엔비디아, 테슬라, 자, 테슬라, 애플, 자, 제 딸계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의 적정 주가도, 그러니까 지금도 좋지만 요 가격대 오면 사면 더 좋다도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해 주신다면. 엔비디아 118불, 테슬라 200불, 애플 200불. 자, 그러면 요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 118불, 테슬라 200불, 애플 200불이잖아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한 119불, 120불 왔어. 근데 이제 1불 기다리다가 놓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약간 그런 근소할 때는 그냥 사도 되나요? 예, 몇 프로 차이는 거의 걱정을 안 하고요. 네. 몇 불 차이는 걱정을 안 하고, 중요한 건 거기서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5번 정도 나눠서 그때 한번 사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사고 조금 더 떨어질 때 사고, 이번에도 100불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90불까지 내려갔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할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것도 10월에서 12월이죠. 투자 포인트 눈여겨봐야 될 변수 찝어주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적절한 기준 딱 세우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멘탈을 잘 유지하면서 열정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너무 급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손해를 봤을 때 그거를 메꾸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손해본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열정보다 인내라는 게 사실 저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참 많이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열정이라고 하면 이제 한순간 뜨겁게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런 거잖아요. 뭐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며칠 정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건 지나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잘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노력이라는 거는 꾸준함이 붙어야지 뭔가 성취가 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거는 열정보다는 교수님 말씀하신 인내. 똑같은 속도로 꾸준하게 달리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빨리 도착할 수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주시는 40대 후반에 주신 삶의 조언, 나의 페이스를 알고 그 페이스를 꾸준히 인내를 심을 가지고 달려가자. 교수님 책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의 답이다 책을 보신다면 교수님의 인사이트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주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